1860년 외젠부댕은 최초로 파스텔로 해변 풍경을 그리고 1862년에는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을 그린 최초의 유화작품인 옹플레르 해변을 완성합니다. 1863년 2월 12일 그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변에서 여가를 보내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의 파리 살롱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해변에서 보트 경기의 일종인 레가타 경기가 벌어지는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부댕은 1863년 살롱전에는 전통적인 해양 풍경화인 옹플레르 항구를 제출합니다. 부댕은 레가타 경기가 진행되는 풍경화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그림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라 밝히지만 이유는 그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까지 해변 풍경, 특히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파리 및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게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부댕은 보수적인 살롱 전시회의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하여 안정적인 주제인 옹플레르 항구를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1863년 살롱전에 입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옹플레르 항구가 1863년 낙선전에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함께 전시되면서 부댕은 확신하였을 겁니다. 마네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부댕이 1864년 살롱에 출품한 그림은 소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댕은 1869년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로랑 마니브는 현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미니애폴리스 미술관의 트루빌 해변이 1869년 다시 제작된 1864년 살롱 출품작임을 밝혀냈습니다. 트루빌 해변 역시 기본적인 구성은 1859년 살롱 데뷔작인 생따느 라팔리의 청원과 동일합니다. 풍경화가답게 그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단부는 하늘 풍경 및 자연 풍경을, 하단부에는 사람들이 수평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어 풍속화적인 풍경화입니다. 노르망디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선택했지만 그림에서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생따느 라팔리와 비교하면 풍경의 비중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생따느 라팔리에서 풍경은 그림의 절반 정도지만 트루빌 해변은 3분의 2가 하늘 풍경입니다. 1860년 고향 옹플레르로 돌아가 풍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풍경화가로서 정체성이 공고해졌음을 트루빌 해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물들의 비중은 그림 전체에서 줄어들었지만 인물은 생따느 라팔리와 트루빌 해변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생따느 라팔리의 청원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현지 주민들이 지역의 전통 종교 축제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트루빌 해변을 통해 부댕이 포커스를 맞춘 대상은 지역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전통 복장을 입은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노르망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피서를 즐기기 위해 파리 혹은 도시에서 몰려든 부르주아들입니다. 현지인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에서 파리 사람들의 여가 문화로 부댕의 회화적 관심이 바뀐 겁니다. 1860년 옹플레르에 정착하면서 어촌의 풍경과 어촌에서 생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과 해변을 배경으로 여가를 즐기는 도시 외지인들의 모습을 동시에 그렸던 부댕은 1860년부터 자신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를
1864년 살롱 전시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864년은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미술계에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해입니다. 추르빌의 정식 명칭은 추르빌 슌 메흐로서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노르망디 지방의 어촌 마을입니다. 추르빌 역시 옹플레르와 마찬가지로 칼바도스 주에 속하며 옹플레르와는 남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캐서린 맥퀴드는 1877년 추르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은 4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가 매우 짧은 지역이다. 그리고 에트르타와 마찬가지로 화가들과 작가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바닷가로 쏟아져 나온다. 트루빌은 이자베이 씨가 그림을 그리고 알렉상드르 디마가 지역에 관한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맥퀴드의 증언에 따르면 추르빌은 19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8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추르빌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며 도시 사람들이 거의 찾을 일이 없는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830년대에서 1870년대 사이 추르빌은 부댕의 스승인 미술가 외젠 이자베이,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의 소설로 19세기 프랑스 대문호로 평가받는 알렉상드르 뒤마와 같은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자베이와 뒤마는 한 살 터울로 이들이 예술가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시기는 1840년대입니다. 맥퀴드의 증언대로 이자베이와 디마가 추르빌에 관한 창작 활동을 하던 1840년대만 하더라도 추르빌은 아직까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1839년 이자베이가 완성한 추르빌의 어선들 속 추르빌은 맥퀴드의 기록처럼 그저 경치 좋은 평범한 어촌 마을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찾지 않는 한가로운 어촌 마을에는 파도 소리, 물이 육지에 닿을 때 나는 소리, 갈매기나 물새들이 내는 소리만 들릴 뿐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내는 왁자지껄한 소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베이의 제자인 부댕이 25년 후에 완성한 추르빌 해변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유쾌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자연이 발생하는 소리를 압도할 것 같은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이자베이의 그림에서 재현된 추르빌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바닷가입니다. 그렇지만 부댕의 그림에서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자베이와 부댕의 그림 모두 추르빌을 그린 그림이지만 이자베이의 그림은 바닷가 그림 혹은 해양 풍경화, 부댕의 그림은 해변 그림으로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25년의 격차를 두고 두 미술가가 전혀 다른 추르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던 건 그 사이 추르빌은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파리 및 도시 부르주아들이 여가를 즐기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1830년대 말에서 1840년대 초반 평화롭고 한가로운 추르빌을 소재로 작업 활동을 했던 이자베이와 뒤마는 추르빌이 파리 사람들에게 여가 휴양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린 장본인들입니다. 이자베이는 파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정복고 시기 1830년 프랑스 국왕의 자리에 오른 루이 필립의 궁정화가를 역임한 진정한 파리 지행이었습니다. 뒤마는 비록 파리 출신은 아니지만
1822년 파리로 이주하였고 소설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후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긴 신흥 부르주아의 전형입니다. 이자베이가 추르빌을 방문해 추르빌의 어선들을 그릴 당시만 하더라도 추르빌에서 세련된 파리지앵의 모습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베이의 그림, 듀마의 글을 통해 추르빌의 아름다운 풍경이 알려지면서 1850년대부터는 추르빌은 파리지앵들의 사랑을 받는 휴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에릭 샬리는 처음 읽는 수영의 세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곳은 해수유법과 모래사장, 그림 같은 풍경과 상쾌한 바닷바람, 거기에 유행하는 스파와 오락시설, 사치스러운 숙박시설이 모두 합쳐진 데다가 브라이턴과 디에프처럼 자동차나 기차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중세시대가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공중목욕과 수영을 이교도들의 난잡한 문화의 상징이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실제 로마의 공중목욕탕에서는 성매매와 성행위가 자행되고 수영은 보통 알몸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목욕과 수영의 비도덕성을 주장하는 것도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체 자체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목욕은 옷을 입은 채 진행되어야 하며 수영은 아예 잊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목욕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입하면서 사람들이 물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바다 역시 어업과 무역 같은 생계의 행위나 이동이나 전투 등의 이유가 아니면 내지인들이 굳이 찾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고대의 문화가 복원되면서 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담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뒤이어 바닷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닷물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이유로 18세기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1730년대 영국의 작은 어촌 마을인 브라이턴에 지배계층의 해수 치료를 목적으로 리조트가 설립되면서 18세기 말에는 해안가가 해수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바닷목욕이 1820년대가 되어서야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올 만한 해변이 없다는 이유로 리조트 개발은 수십 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18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프랑스에서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한 해수욕장 개발이 시작되어 파리와 가까운 노르망디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에릭 샬린의 지적대로 철도 산업 붐은 19세기 중반 해수욕장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1830년대 철도 산업을 부흥시킨 경험으로 1830년대 말 프랑스에서의 철도 건설 사업을 주도합니다. 1837년 파리의 기차역인 생라자르역이 개통되었으며 1843년 파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샘마리팀주의 루앙과의 철도가 놓입니다. 1847년에는 파리와 르 아브르가 연결되었습니다. 르 아브르에서 옹플레르는 약 25km, 추르빌은 44km 거리로서 파리와 르 아브르와의 철도 개통으로 파리 시민들의 옹플레르와 추르빌 접근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철도 개통 전까지 수세기 동안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을 선호하였으며 파리에서 더 가까운 노르망디 지역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리, 르 아브르 노선이 개통되면서 옹플레르와
트루빌과 같은 노르망디의 작은 어촌 마을에 관한 접근성이 대단히 개선되었으며 옹플레르, 트루빌을 비롯한 노르망디 지역의 풍경이 재발견되며 해변과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철도 요금과 가까운 거리로 시간적 부담마저도 적음에 따라 파리의 부르주아들은 주말 동안 노르망디의 르 아브르, 트루빌, 옹플레르와 같은 곳들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파리와 노르망디 지역의 철도 개발로 파리지앵들의 여가 문화가 변화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의 풍경마저 바뀐 상황을 부댕은 민감하게 알아차렸으며 자신이 관찰한 결과인 트루빌 해변을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출품합니다. 그 결과 부댕은 해변 풍경 및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첫 번째 화가이자 이러한 주제를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화가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트루빌 해변은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통과하며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입선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트루빌 해변은 단지 부댕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해변에서 해수욕과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처음으로 살롱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미술사적인 중요성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그가 왜 진정한 인상주의의 아버지인지를 증명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